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행정계획의 구성 관계를 이제 살피셨고요. 이제 광역 도시계획부터 그 내용을 직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걸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역계획권 안에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칭하기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추상적 행정계획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이제 구체적인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는 계획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광역계획권 지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할구역이라고 칭했을 때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군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관할구역의 범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둘 이상이라고 칭하는 게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아니면 10개인지 그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보면은요,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이분들이 지정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항상 관할구역의 장들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아무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그때는 일개 지자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자체장은. 그래서 부득이 상급기관장인 도지사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말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같은 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쳤다면은 일개 시장 군수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바로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도지사가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지정 절차가, 예를 들어 이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시비를 거쳐 지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상으로 이제 49페이지 아래쪽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게 있더라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광역도시계획 이제 특성 한두 개만 더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있는 추상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에서 직접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행정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 제한이 없죠. 그래서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거기 그 47페이지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내용에 설명드리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장기라는 의미에는 수립 주기가 명문 규정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과 달리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광역계획권 실효 규정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배웁니다. 자, 공법을 꼭 학습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절차가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는 느껴질 수 있으나 절차의 기본 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본 틀이 있어요. 그 틀에 그대로 끼워 넣기 하는 형태로 단순하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여러분 교재상에 이제 자료상에 50페이지죠. 수립권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국토부 장관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관할구역 2군데 이상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부족한 머리 2구획 합쳐야 좋은 계획 나옵니다.
항상 공동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고 일단 전제를 말씀드린 게 있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들을 꼭 외운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응용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굳이 암기가 없더라도 뭔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시장군수가 둘이서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둘이 협의해서 도지사에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수립해달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예외는 시장군수의 요청이나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수립권이 부여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주고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겨서 그렇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껏 지정해 줬더니만 당신의 둘이 싸움하느라고 계획을 못 세운다. 둘 다 빠지세요. 차라리 제가 수립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과정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립이 이루어진다면 그다음 이제 승인 과정이라고 그러죠. 상급청에서 이제 승인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대로 이제 시장군수가 수립을 했다 그러면 도지사가 이렇게 이제 승인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승인이란 말은 상급청을 칭하는 의미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것은, 자, 도지사 단독 수립 과정에 국장 승인 받는 경우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요, 도지사 단독 수립이라도 이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승인권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국장이 승인권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의 협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대신 세워준 것 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도움 이렇게 세워달라고 부탁해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시장군수가 아예 계획을 수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로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기 때문에 도지사보다 상급청인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다. 바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을 했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 이제 요청에 따라서요,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예외적 상황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 공동수립 과정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여기 아까 시장군수 3년 지날 때까지 수립해서 승인 신청 못하듯이 여기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는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다면 승인권자는 당연히 상급청인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다면 뭐 더 이상 아랫사람한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 승인권자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이런 이제 예외적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그 원칙에 따라 시장군수 공동 수립 과정에 3년 안에 수립에 승인증 없으면 도지사 단독 수립, 시도지사 공동 수립 과정에 3년 안에 수립해서 승인증 안 하면 국토부 장관 단독 수립, 뭐 여기를 오히려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바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지금 50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 설명 들은 내용 가지고 그대로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승인 과정은 다음 페이지 있죠? 5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승인권자에 관한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은 가지고 그대로 읽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지금부터는 이제 광역도시계획 직접 수립하는 절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 교재상에는 없는데 알아둘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라남도 여수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예를 들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법